자, 5부 하겠습니다. 이 북한이 지금 비핵화 실무 협상에서 대북 제재 해제 수위를 대폭 상향 요구했다는 겁니다. 자, 미북 회담이 결렬된 뒤에 미국이 준비가 안 되면 어떤 끔찍한 사변이 치러질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북한이 미국이 지금 북이 요구하는 수준의 대북 제재나 요구들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냥 안 있겠다고 협박을 했고요. 곧 재개되나 물으니까 100일 동안 기회를 줬는데 하노이 회담 이후에 아무런 지금 답이 없는데 다시 회담을 재개할 필요를 못 느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하노이에서는 유엔 제재 5건 해제를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독자 제재를 15번, 작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미국이 했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미국이 다 풀어주기를 북한은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엔 제재 5건에 미국의 독자 제재 15건으로 지금 총 20건을 갖다가 풀어주라, 지금 이렇게 북한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이 이런 미국의 독자 제재에 대해서 풀어주라고 요구한 거는, 자, 미국이 이 제재를 하면 곧바로 그것이 세계의 금융망이나 거래망과 다 차단이 되면서 굉장히 데미지를 입으니까 이 부분을 다 풀어주라, 트럼프가 독자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걸 노렸는데 미국 쪽에서 이번 제안이 그렇게 이제 별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코끼리 코에 비스게 또 안 되는 제안을 했다. 그래서 판을 깬 겁니다. 자, 미국은 실무회담에서 모든 것을 확정짓는 밀도 있는 실무회담이 중요하다고, 북한은 다시 또 하노이처럼 정상회담으로 바로 가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한국은 스톡홀름에서 노딜이 됐는데 미북 간에 왜 그런지 미국에 지금 설명도 미국이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상에서도 공연히 북한 편드는 이야기들 정도만 해서 미북이 공유한 정보를 한국이 지금까지 확보를 못했고, 일본은 스톡홀름 결렬 이후에 미국한테 들었다 했는데 한국은 지금 미국이 그런 설명도 안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이 북한의 비핵화의 운전자라는 문재인이 이제 구경꾼도 못 되는 처지가 지금 돼버렸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미국의 실무자들은 김정은이가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높여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그런 기대감을 반영해서 협상에 나왔다가 깨져가 갔는데, 김정은이로 하여금 이렇게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갖도록 한 사람은 새로운 방안을 적용토록 하겠다라고 말을 해오던 트럼프가 그 장본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선 승리를 위해 북한과의 미북 회담 관철을 열망하고 있다고 북한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판단이 지금 미북 회담에서 쌍방의 기대치가 아주 다른 현상을 지금 가져오고 있고, 북한이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협상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절실히 원한다고 착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이 자기식의 생각, 판단,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김정은은 이번 결렬로 트럼프, 김정은이가 정상회담을 하도록 더 원할 건데, 미국의 트럼프는 최근에 자신의 여러 좋지 않은 환경들 때문에 김정은하고 정상회담을 했다가 망신당하는 일이 벌어지면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직접 정상회담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 지금 이번에 판을 깨는 장면도 매우 극적인데 상황을 과장하기 위해서 김명길이가 아주 그냥 미국을 험한 말로 비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김정은이는 하노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도 미국에서 이렇게 했고, 그런데 이번에 그 영변을 가지고 서로 간에 또 미국이 해줄 걸 가지고 논의하는 수준의 협상이 될 거라는 걸 알고 나왔을 건데, 그런데 딱 조건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세게 불쾌감을 드러내서 미국을 비판하라고 아마 북한 대표단에게 미리 발표할 성명도 협상 전에 써준 거 아니냐. 그래서 처음부터 미국이 뭐라 말하는 것을 듣기만 하고 곧바로 자기들 생각에 맞지 않으면 엎어버리려고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자, 북한은 이후에 이제 추가 미사일 실험으로 미국을 괴롭힐 건데 그것이 ICBM일 수도 있고 SLBM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애매한 형태의 미사일일 수도 있어요. 자, 미국이 ICBM만 아니면 지금 항의를 하지 않는다. 한국은 뭘 해도 항의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이번에 협상에 나오기 전에 SLBM을 쏘고 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SLBM을 협상 전에 한 방 쐈으면 미국이 그 SLBM을 쏜 전술 전략적 의미를 잘 이해하고 북한을 대할 때 SLBM에 관심을 갖고 좀 묻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겉으로는 이 SLBM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속으로는 미국이 이번에 화들짝 놀랐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어쨌든 트럼프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런 SLBM 같은 부분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미국 백악관 내부에서도 지금 무감각이 지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국방부는 미국에 지금 북한의 SLBM 도발이 결국은 잠수함에 탑재해서 미국 본토 주변까지 조용히 와서 한 3,000km 날아가는 걸 쏘게 되면 이거는 매우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트럼프가 그래도 이걸 갖고 떠들면 또 더 복잡하고 머리 아프니 그냥 듣고 가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트럼프는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의 에르도안이 쿠르드 북부를 지금 시리아 쿠르드 북부 지역을 지금 점령하러 가겠다 해도 그러지 말라 하는 정도만 이야기하지 지금 쿠르드와 함께 싸웠지만은 엄청난 돈과 장비를 줬다 이렇게 말을 하며 자 이번에 미군이 쿠르드를 내버려 두고 철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정당성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IS와의 전쟁에서의 동맹을 IS하고 전쟁이 마무리 좀 되니까 그냥 사지에 내버려 두고 미군만 와버리는 격이죠. 자, 그것 때문에 매티스 장관이 불쾌하게 생각을 해서 빠졌고 심지어 미국에서 의회에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까지도 쿠르드를 버리는 것은 미국의 명예에 오점이 남을 수 있다. 또 프랑스 국방장관까지도 IS가 다시 살아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은 자 트럼프는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이렇게 지금 미군을 뺐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홍콩의 시기가 점점 심각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곧 개입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트럼프는 홍콩이 그냥 인도적으로 해결돼야 된다 말만 하고 있지 중국에 어떤 압력을 넣겠다고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강하게 홍콩을 진압한다면 미중 협상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평화적으로 해결해라 정도만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는 지금 실명자, 부상자, 심지어 또 복면금지법 적용 이런 부분들을 통해 점점 홍콩 시위가 격화되고 있고 경찰이 이제 총을 막 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지금
여러 사람이 다치고 있고 성남 지금 시 군중들은 중국 은행이나 ATM, 중국 가게, 중국 회사까지 지금 털고 방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바로 중국과의 대결이 임박해지는 느낌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끝없는 지금 장기 그냥 거리 테러로 이렇게 전화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예전 같으면 미국이 이런 데 개입해서요. 중국과 이렇게 만나서 미중 무역 협상에서 인센티브를 좀 주면서 홍콩 사태를 해결했을 건데 트럼프는 그냥 인도적으로만 해결하라고 말을 하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최소화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백악관에 파견됐던 NSC에 파견됐던 CIA 직원의 일인 걸로 봤는데 지금 또 다른 내부 고발자가 있다. 트럼프가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사람이 그리 시끄럽게 하냐라는 식으로 비판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정상 간의 통화를 감청하는 위치에 있었던 정부 내 고위직이 지금 트럼프를 이렇게 고발했다. 그래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변호사들이 이 복수의 내부 고발자를 대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정작 처음에 고발했던 걸로 보이는 사람보다 훨씬 고위직이 직접 이 사실을 폭로한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 우크라이나 사건을 폭로한 사람의 트럼프의 측근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야기를 했죠. 자, 한국에서는 트럼프가 40%의 철옹 지지율이 있어서 내년 대선이 그래도 유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 정국 이후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씩 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화당원의 16%가 트럼프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지지한다 해서요. 한 달 전에는 8%만 그렇게 한다 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23%가 탄핵 조사를 지지한다 했고 USA 투데이 조사에서는 공화당원 3명 중에 1명이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개입이 권력 남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자꾸 여론이 늘어나면 공화당의 의원 중에서 탄핵 찬성으로 이탈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10일 날 워싱턴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데 중국은 스몰딜 작은 합의를 하자고 밀어붙이고 또 거기서 지금 뭔가가 합의가 될 가능성이 지금 낮아지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느긋해지고 트럼프가 다급해지면서 트럼프의 이 국정 지지율이 지금 38%까지 떨어지는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가 좋다 나쁘다 찬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점점 나빠져 가고 있다는 것도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앞으로 한 석 달이면 트럼프의 지금 힘이 이 모든 의혹이나 사태에도 버티고 내년 대선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될 거고 한 3개월 후에 만약에 최악의 상황들이 겹친다면 트럼프는 대선에 가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자신이 대선에 갈 정도가 된다 하면 북한과의 문제에서 승부수를 던질 거고 그렇지 못하다면 북한과 미리 무리한 승부수를 던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말까지 3개월만 잘 버티고 나면 제 생각에서는 별로 지금 트럼프가 북한하고 협상을 지속할 이유는 없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북 협상이 트럼프가 나중에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되면 완전히 결렬됐을 때 그 다음 대목에서는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북한이 지금 어떻게 나올 것인가.
북한이 대남 도발을 상당히 강화할 것인가? 북한은 아마 내년 총선까지의 문재인 정권의 향배를 볼 거라 봅니다. 그래서 좀 도와서 문재인 정권이 이길 수 있으면 개입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해봤자 문재인 정권이 크게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아마 내년 총선에 방치를 하고 그냥 남한 문제는 남한에서 알아서 해라고 이렇게 던져 놓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북 협상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더 전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자, 결국 협상을 하겠다고 시간을 끌겠지만 거기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한반도 상황에서는 미북 협상이 깨어지고 난 뒤를 대비한 대책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